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8의 연결납세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뒷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개별납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별납세 방식은 뭐냐면 이제 법인마다 따로따로 이제 소득을 계산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연결납세 방식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법인들이 법적으로는 별개 회사들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법률적으로는 A 회사, B 회사가 별개 회사지만 사실은 지분으로 100% 지분으로 연결돼 있다라면 A 회사, B 회사는 한 회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연결이 서로 돼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합쳐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하자라고 하는 것, 그게 연결납세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8.1의 연결납세 제도의 개요가 있는데요. 의의를 잠깐 보시면 개별 법인별로 과세소득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는 게 개별납세 제도예요. 근데 연결납세 제도라는 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다. 그러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사실은 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해당 모회사의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봐가지고 소득을 통산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요거를 연결납세 제도라고 불러요. 그림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자, 모회사 P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회사 S1법인, 자회사 S2법인이 있어요. 모회사는 올해 소득이 300원만큼 발생했고요. 자회사 S1은 소득이 100원만큼 발생했고 자회사 S2는 소득이 마이너스 200원만큼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별화세 방식이다. 그럼 각 법인마다 따로따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P는 300원의 본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 S1은 본인의 소득 100원 있죠. 요거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S2는 올해 결손이니까 세금 낼 게 없는 거죠. 요게 개별화세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개별 법인별로 법인 하나하나 단위로 개별 법인별로 따로 소득 계산해서 법인세 계산했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P, S1, S2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다. 만약 P가 S1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또 P가 S2의 지분도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회사들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나의 법인처럼 봐가지고 소득을 묶어서 법인세 계산하자라는 게 연결납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P의 소득 300원 하고요. S1의 소득 100원, 그 다음 S2의 소득 마이너스 200원 있죠. 요거를 하나의 회사의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회사고 그냥 사업부 P 하나, 사업부 S1 하나, 사업부 S2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묶어가지고 소득을 계산하면 이 집단의 소득은 200원이 됩니다. 올해는 그 2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연결할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건 뭐겠어요? 지금처럼 특정 법인의 결손이 있다. 그러면 이 결손을 다른 회사 소득에서 통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연결할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질에 따라서 경제 실질로는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용어 정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결납세 방식이라고 하는 건 둘 이상의 내국 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식을 개별 연결납세 방식이라고 부르고, 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들을 연결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림에서 P하고 S1하고 S2를 전부 다 연결법인이라고 불러요. 이 연결법인 전체를 묶은 거를 연결집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연결법인 중에서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안 받고 이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아까 그림에서 모의사가 되죠. P법인. 그 법인은 이제 연결 모법인이라고 부르고, 누군가한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럼 이제 연결 자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결 집단 같은 경우도 이제 3년도 단위로 나눠가지고 소득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거를 연결 3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연결납세 제도에 따른 납세 의무, 과세 소득이 있어요. 일단 연결법인의 각 3년도 소득은 각 연결 3년도 소득으로 하고요. 연결법인은 각 연결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미활소득의 법인세, 이 법인세를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우리 법인세가 크게 종류가 4종류가 있잖아요. 각산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그 다음에 미활소득 법인세, 그리고 청산소득 법인세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3가지. 각산소득 법인세, 그거를 각 연결 3인도 법인세라고 부르고, 또 각 연결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미활소득에 대한 법인세 있죠. 요거를 연결 집단 단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연결 법인들이 연대에서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산소득 법인세는 안 들어가 있죠. 청산소득 법인세는 기업이 문 닫을 때, 회사 문 닫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 닫는 거는요, 각 법인들이 따로따로 법적으로 별개 실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문 닫아요. 그래서 청산소득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이나 법인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18.2입니다. 연결합수 방식의 적용과 취소라고 돼 있죠. 먼저 1번입니다. 연결합수 방식의 적용이에요. 어느 경우에 연결합수법을 적용할 거냐, 요건은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 지배하는 내국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은, 자, 누군가를 연결 지배하는 내국법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모법인이에요. 연결 가능 모법인. 그 다음에 얘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연결 가능 자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법인이 자법인을 지배하고 있어. 근데 연결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면 이제 연결 가능 자법인, 연결 가능 모법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읽을게요.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 지배하는 내국법인, 즉 연결 모법인은, 연결 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 연결 가능 자법인은 연결 가능 모법인의 납세제 관할 지방수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결합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법인은요, 연결 가능 모법인의 납세제 관할 지방수청장, 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결합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할 수 있다예요. 연결합수 방식의 적용은요, 강제가 아닙니다. 선택적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 선택적용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연결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연결합수 방식을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개별 납세 방식이 우선인 거고요. 그게 원칙인 거고,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원하면 연결합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은 강제 적용이 아니라 선택 적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연결 가능 자법인이 둘 이상이라면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합수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 동그라미 2번에서 중요한 말은 이 부분이에요. 해당 법인 모두가. 자, 만약에 모법인이 있어요. 그럼 자법인이 셋이 있는 거야, 자법인이. 근데 모법인이 보기에 자법인을 셋 다 묶어서 연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보니까 자법인 1, 2, 3이 있는데 1은 결손이 엄청 많은 회사야. 자법인 2와 3은 보니까 소득이 많은 회사예요. 그럼 소득이 많은 회사 거는 연결하면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부담이 커지겠죠. 누진세를 준다니까. 하지만 결손 있는 회사랑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부담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법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연결 가능 자법인이 셋이 있는데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마음에 든다. 얘하고만 연결하고 싶다. 2, 3번은 연결 안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하냐? 안 됩니다. 연결을 하려면 연결 가능 자법인 모두가 연결이 돼야 되지, 그 중에 이쁜 놈만 연결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면 미운 자식이든 이쁜 자식이든 다 본인의 자식이에요. 안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일부만 연결할 수 있어 제외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연결하고 원치 않는 건 제외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연결하는 것은 선택이다. 강제는 아니다. 반괄호 2번, 동그라미 2번. 연결하려면 자법인이 여러 회사가 있다면 그 모든 자법인을 다 연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연결합수 방식을 적용을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일단 반괄호 1번, 연결 지배가 돼야 됩니다. 일정한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괄호 2번, 연결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이면 안 됩니다. 우리 법에서 아무리 지분을 연결지배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연결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면 아예 연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N으로 충족해야 돼요. 연결지배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결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연결지배가 뭐냐? 아까 연결합수방 적용하려면 연결 지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된다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연결 지배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모법인이 자법인의 지분을 100%. 완전히 다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연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만약에 지분은 많이 100%가 아니다. 일부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는 거예요. 모법인이 예를 들어서 한 80%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가 한 20%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법인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연결할래 라고 하는데, 연결해가지고 자법인이 손해볼 수도 있거든. 그럼 나머지 주주들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 80% 지분 80% 지분 가진 너한테 유리하라고 연결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회사는 지금 손해보는데 자법인은 연결 안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분 100%
또 연결합세 방식 초기다 보니까 그 시행을 좀 간편하기 위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연결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요, 그 요건을 좀 완화시켰어요. 완화시켜서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연결이 되도록 요건을 바꿨습니다. 자, 100%에서 24년부터는 90% 이상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모법인이 자법인의 발행시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결 지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 90% 이상을 따질 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어차피 자법인이 자기 주식 가지고 있다라면 뭐 다른 주주는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주주가 반대할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빼고 계산하게 되고요. 3번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시총수의 5% 이내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5% 이내는 모법인이 가진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모법인이 보유한 지분율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A,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 동그라미 B, 우리 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동그라미 C,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B라는 법인이 있고요. A라는 법인이 있고요. B에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법인이 있어요. B라는 법인의 주주가 A, 그 다음 우리 사주 조합 C, 이 셋이서 B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 A가 85% 가지고 있어요. B의 우리 사주 조합의 B의 주식을 5%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B의 지분을 10%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A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A가 B하고 합쳐가지고 연결해서 납세 방식 계산을 하면은요, 지분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돼요? 9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몇 퍼센트예요? 85%. 실제 가지고 있는 건 85%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연결이 안 되냐? 보니까 B 지분을 가지고 있는 A 말고 다른 주주는 사실은 C예요. 다른 주주는. 얘는 보니까 10%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 다음 B는요, 종업원 지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주 조합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제도는, 우리 사주 조합 제도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 지주제라는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예요. 이걸 쓰다 보니까 A가 90%를 못 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실제로 본다면 이 회사가 우리 사주 제도 같은 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쓰지 않는다면 타주주는 10% 지분 가진 주주밖에 없고 A는 90%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90%가 안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결국은 A는 B하고 연결해서 방식을 적용하고 싶은데 우리 사주 제도를 B가 쓰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의 연결 지배를 따질 땐 이 경우는 90% 이상이 아니어도 된다. 얘 때문에 9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도 B의 우리 사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해당 법인 A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면 A는 B의 지분을 90%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이 제도는 연결납세 제도라는 것과 연결납세 방식과 우리 사주 제도, 그다음 스탁옵션 제도 이런 것들을 양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좋은 제도잖아요. 연결합세 제도도 좋은 제도고 우리 사주 제도, 스탁옵션 제도도 선진 경영 기법을 위한 그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양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주 제도라든가 스탁옵션 제도 때문에 해당 법인이 90% 지분을 못 가지게 됐다. 그래서 연결을 못 한다. 안타까우니까 얘도 A의 지분 따질 때 넣고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4번입니다. 연결 가능 모법인이 연결 가능 자법인을 통해서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다음과 같이 합산합니다. 자, 모법인이 자법인의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럼 간접 보유 비율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간접 보유율은 각 단계 지분율을 곱해서 구해. 각 단계 지분율을. 예를 들어서 모법인이 자법인의 지분을 9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법인은 연결 가능 모법인, 자법인은 90% 이상이니까 요건 갖췄죠? 연결 가능 자법인이 돼요. 90%고. 그리고 그 연결 가능 자법인이 손자법인, 연결 가능 자법인이 손자법인의 지분을 한 80%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0%. 그러면 연결 가능 모법인이 손자 회사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 지금 모법인이 자법인 거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요? 90%. 90%.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법인이 손자법인 거 70%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법인이 손자 회사 건 97에 63, 63%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법인은 손자법인의 지분은 63%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90% 이상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자법인까지만 연결을 하는 거고 손자회사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이 간접 비율 계산하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보충 프린트 가지고 자세히 좀 볼 겁니다. 반가로 2번입니다. 연결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이 있죠. 자,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나열되어 있는 법인들이 있는데 이 법인들은 전부 다 일단 연결 모법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법인이 이 회사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부터 6번까지는 3, 4, 5, 6번은 자법인도 될 수 없어요. 결국은 3, 4, 5, 6번은 모법인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연결 모법인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연결 자법인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느 경우는 연결 법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1, 2는 연결 모법인은 안 되고 자법인, 연결 자법인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부터 얘네들은 모두 안 되고 자도 안 돼요. 얘네들은 법인세 계산 구조가 아예 다르거나 일반 법인과 법인세 구조가 다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유동화 전문회사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거나 프로젝트 금융투자에서 의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 우리 과세표준과 세액계산할 때 이런 회사 있었죠. 법인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다. 배당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그런 특이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는요. 보통 페이퍼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었죠. 그러면 일반적인 법인하고 성격 자체가 다른 회사라고 볼 수 있어. 일반 회사는 이런 소득공제도 안 되는데 얘 이런 소득공제까지 받는 회사란 말이죠. 그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 계산구조 같은 게 유사해야 합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법인세 계산구조가 특이하기 때문에 얘는 합칠 수 없다. 모법인도 안 되고 자법인도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4번 동업기업과세특례 지급받는 동업기업, 해운기업과세특례 지급받는 법인. 우리 톤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해운기업과세특례 제도예요. 요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구조와는 다릅니다. 법인세 계산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법인세 계산할 때 법인 간 소득이나 세액을 합쳐서 계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6번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이다. 성격 자체가 다르죠. 문 닫는 회사예요. 정상적인 영업활동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회사도 합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회사는 연결 법인이 절대 되면 안 되고요. 1번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연결 지배를 받는 법인이다. 여러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연결 지배를 받고 있다면 왕이 아니잖아요. 내 위에 누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모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연결 집단 중에서 자법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법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2번 비영리 내국법인. 여러분 비영리 내국법인은 고유목적 사업비 있죠. 학술, 종교, 자선 같은 거 학교다. 그럼 교육사업을 영위해야 돼. 누군가를 지배한다?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법인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연결 지배를 받는 법인인데 나를 연결 지배하는 애가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를 연결 지배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얘한테 연결 지배 받고 있는데 얘가요. 왕 위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애죠. 비영리 법인이니까. 그럼 얘는 왕관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왕관은 나한테로 넘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그라미 법인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이 90% 이상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은 연결 모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상위에 있는 비영리 법인이 왕관을 못 쓰기 때문에 대신 그 밑에 있는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연결 법인 가능한 거예요. 연결 지배 있어야 되고 90% 이상 요건 갖춰야 되고 연결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에도 해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간접 비율 계산하는 거, 여기 이제 90%로 요건이 낮춰지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요 판단하는 걸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접 보유 비율은요, 곱해서 계산해요. 곱해서.
자, 프린트로 나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A가 B의 지분을 95%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B를 통해서 C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B의 지분을 95% 가지고 있고 B는 C의 지분을 또 95%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A, B, C 중에 누가 연결 집단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 그림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인들이 연결 법인들이 되고요. 회색은요, 연결 법인이 안 되는 회사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일단 그럼 A하고 B하고 연결이 되는가 봐야 돼요. 연결 법인이 되는가. 이거는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 비율로 보시면 돼요. A가 B가 가지고 있는 건 95%, 90% 이상이니까 두 회사는 연결 집단이 됩니다. 그 다음 B가 또 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A가 B를 통해서 C를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A가 C 거 가지고 있는 건 곱해서 계산해야 돼. 일단 A가 B를 95% 가지고 있고 또 B가 C를 95% 가지고 있으니까 95% 곱하기 95%. 그럼 결국은 A는 B를 통해서 C 거를 90.25%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A가 C를 가지고 있는 간접 비율도 90% 이상이죠. 90.25%. 그럼 C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A, B, C가 전부 다 연결 법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A가 B를 90% 가지고 있고 B가 C를 90%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A가 B 가지고 있는 건 90% 이상에 해당하니까 A, B는 연결 법인은 됩니다. 근데 A가 B를 통해서 C까지 가지고 있는데 손자회사 C는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 A가 B를 90% 가지고 있고 또 그 B가 C를 90% 가지고 있으니까 99, 81, 82%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 이상이 아니죠. 그럼 A는 C의 지분을 연결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죠. 그럼 이때는 A랑 B까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을 좀 볼까요? A가 B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또 A가 C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A가 D는 B를 통해서 그리고 C를 통해서 간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A, B의 관계 볼게요. A, B는 95%, 90% 이상이니까 연결되고요. B하고 C도 마찬가지 95%. 그럼 연결 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A에서 D로 가는 거, 이 비율을 찾아내셔야 돼요. D도 연결 법인이 될 것이냐. 자, A가 D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요, 간접 비율 두 개가 있죠. B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고 C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돼. A, B를 통해서 D 가지고 있는 거 1번, A를 거쳐 C를 거쳐 D 거 가지고 있는 거 2번,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95% 50% 곱하면 47.5%, 95% 45% 곱하면 42.75%. 그럼 두 개 더하면은요 90.25%가 되죠. 결국 A는 BC를 통해서 BC를 거쳐서 D 거를 90.25%, 9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 A, B, C들은 전부 다 연결 집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율을 약간 바꿔볼까요? 이쪽만 40%로 바꿔볼게요. 여기 40%, 여기는 그대로 50%. 그럼 A, B는 연결이 되고요. B, A, C도 연결이 되고요. A에서 D로 가볼게요. 먼저 A, B를 거친 거. B를 거친 건 47.5%. C를 거쳐서 D 거 가지고 있는 건 95%, 40%, 38%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85.5%밖에 안 되고요. 90%에 미달합니다. 그럼 이때 D는요. A가 B, C를 통해서 간접 보유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 법인이 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결 가능 자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B, C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만 연결 집단. 하나 더 해볼까요? 지분을 약간 바꿔서 A가 B 거 가지고 있는 95%, 그럼 90% 이상이니까 둘은 연결 법인이 되고요. 그 다음 A가 C를 가지고 있는 건 80%입니다. 그럼 요거는 90% 이상이 아니네. 그럼 C는 연결 가능 자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D를 보겠습니다. A가 D를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있어요. 연결 가능 자법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연결 가능 자법인이 아닌 그냥 자법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먼저 연결 가능 자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건 95%, 90% 곱하면 85.5%예요. 근데 연결 가능 자본이 아니고 그냥 자본인 C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건 80% 곱하기 10%, 8%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은요. A가 D를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를 통해서 더한 거 93.5%가 됩니다. 85.5랑 8% 더하면 93.5%.
그럼 A가 D를 연결 지배하고 있냐? 90% 이상이냐? 실제로는 그런데요. 이 간접 비율 구할 때 연결 가능 잡업인이 아닌 그냥 잡업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간접 비율 구할 때 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법상 간접 비율은요, 연결 가능 모법인이 연결 가능 잡업인과 가지고 있는 거, 여기다가 연결 가능 잡업인이 다른 내곡법인에 대한 거, 손자해석과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더해요. 그냥 잡업인이 손자해석과 가지고 있는 거, 얘는 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90% 미만 잡업인을 통해서 손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엔 손자법인과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연결 잡업인을 통해서 손자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연결이 가능해요. 그럼 A가 C를 통해서 D 거 가지고 있는 거, 요건 넣으시면 안 되고요. A가 B를 통해서 D 거 가지고 있는 거, 요것만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85.5%고요. 90%가 안 되기 때문에 D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A, B까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A가 B를 통해서 E 거 가지고 있는 게 있고, C를 통해서 E 거 가지고 있는 게 있고, D를 통해서 E 거 가지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먼저 잡업인까지 한번 볼게요. B는 95%, 90% 이상이고요. C도 90% 이상이고요. 그 다음 D는 90% 이상이 아닙니다. 그럼 D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손자세가 가지고 있는 것도 D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건 넣으시면 안 되고요. A, D를 거쳐 E한테 가는 건 포함시키면 안 되고, A, B, E와 A, C, E 두 가지만 반영을 해줘야 돼요. 95% 곱하기 50%, 95% 곱하기 45%. 그러면 두 개 더하면 90.25%, 90% 이상이 됩니다. 그럼 E도 연결 가능 법인이 되는 거죠. 합동 소유도 있어요. 자, 보니까 A, B, C 회사가 있는데 A가 B 걸 소유하고 있고, A가 C 것도 소유하고 있고, 또 B가 C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 B가 합쳐서 C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연결 가능 법인들이 되는지 볼게요. 먼저 A가 B 거 가지고 있는 거 95%, 이건 90% 이상이네요. 연결되고, C 건데요. A가 가지고 있는 거 45 플러스 B가 가지고 있는 거 50, 두 개 단순히 더해서 95, 이러면 안 돼요. 단순히 더하면 안 되고, A가 C 거 가지고 있는 건 직접 보유예요. 이거는 45%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A가 C를 B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루트가 있죠. 직접 보유 루트가 있고 간접 보유 루트가 있어요. 요건 곱해야지. 95 곱하기 50, 47.5%입니다. 그래서 45, 50 그냥 더해서 95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비율, 간접 보유하고 있는 거 곱해서 계산하시면 92.5%예요. 90% 이상이니까 여기엔 C도 연결 법인이 됩니다. 판면이 이런 경우라면 아래 있는 경우 A가 C 거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 40%예요. 근데 B를 거쳐서 간접 보유하고 있는 건 9, 5, 45, 45%예요. 그럼 직접 비율과 간접 비율 더하면은요 85%입니다. 이번에는 A가 C를 직접 보유비율, 간접 보유비율 합쳐가지고 90% 이상이 안 돼요. 그럼 이번에 C는 연결 법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랑 B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분이 100%일 때는, 연결 지분이 100%일 때는 별로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지분이 90%로 낮춰지다 보니까 이런 간접 비율 계산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연결합수 방식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절차 보시면은요. 자, 순서대로 구성을 좀 해놨어요. 제일 먼저 연결합수 방식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 신청을 해서 승인 통지 받으면 연결합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하다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법인이 추가되기도 하고 자법인이 빠지기도 해요. 연결합수 방식의 적용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한 대로 또 연결합수 방식 적용하고, 적용하다가 국가에서 넌 연결하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연결합수 방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스스로 나 연결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아까 요건들을 갖춰가지고 연결합수 방식을 적용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적용 신청을 먼저 해줘야 돼요. 적용 신청은 최초 연결 3대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2021년 1월 1일부터 이때부터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럼 1월 1일부터 10일 이내
1월 시작하고 나서요. 시작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을 경유해서 관할 지방수세청장한테 제출이 됩니다. 아까 연결해서 방식은 관할 지방수세청장이 승인을 받아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장한테 제출하면 세무장이 이제 관할 지방수세청장한테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이제 승인했다는 통지가 나오겠죠. 통지는요, 최초 연결 3년도 개시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는 건 개시하고 나서 10일 이내. 그럼 국가에서 이제 며칠 있다가 통지해 주겠죠. 그 며칠이 2개월입니다. 최초 연결 3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줘요. 통지 받으면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통지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미통지 시에는 자동 이 기간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승인 받고요. 연결하수 방식을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는데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연결 자본인이 추가될 수도 있고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만약에 그동안은 내가 S1, S2만 완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S3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걔도 이제 연결 법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결 법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있던 회사, 기존 회사 지분을 내가 추가로 취득해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 생기는 회사, 법인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걔를 처음부터 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기존 법인을 추가하는 경우예요. 그게 첫 번째 점. 연결 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됐다. 이미 있던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기부터 연결해서 방식 적용합니다. 2021년도 중에 만약에 7월달 정도에 S3라는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서 100%가 됐어요. 그러면 22년부터 그 다음 기부터 연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점, 새로 만든 회사를 연결 자본으로 넣는 경우에요. 첫 번째 점은 기존 법인이고 두 번째 점은 신설 법인이에요. 법인의 설립 등기일부터 연결 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 처음 생길 때부터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처음부터 바로 연결해서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법인은 다음 기부터죠. 근데 새로 만들 때는 바로 그때부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100%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때는 설립, 등기를 속하는 3인도부터. 자, 그런데 내가 지분을 팔 수도 있잖아요. 지분을 팔게 되면 연결 자법인이 더 이상 연결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얘는 빠져야 돼요. 연결 자법인은 배제. 연결 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 자법인. 내가 지분 일부 팔았어요. 그럼 완전 지배가 안 되죠. 모법인이 지분 팔았을 때. 또는 이제 회사가 문 닫았다. 그럼 이 회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연결 3년도 개시일부터 연결해서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됐을 때, 또 하나는 해산했을 때. 자, 주의할 건 이럴 수 있어요. 모법인 입장에서 보니까 자법인은 결손이 많을 때 사실 사랑스럽잖아요. 결손이 많으면 자법인이 결손을 가지고 있으면 내 플러스도 합쳐가지고 내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법인이. 그럼 지금은 사랑스러워요. 연결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성과가 좋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얘 때문에 내가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부러 지분을 팔 수 있어. 한 1, 2% 정도 다른 회사에 팔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지배를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분을 팔면서 이 연결 자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배제가 되긴 해요. 배제가 되는데 다음 기 보니까 바로 얘가 또 결손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다시 사랑스럽죠. 또 지분을 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입힌 목적으로 연결하고 싶을 때는 지분을 100% 보유하다가 연결하기 싫을 때는 지분 일부 팔고 이런 식으로 조세입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법은 어떻게 했냐면 연결하스 방식 적용이 배제됐잖아요. 자법인이. 그럼 배제된 날에 속하는 3년도와 그 해당 3년도와 그 다음 3년도 기실부터 4년 이내 끝나는 3년도까지, 그러니까 3년도가 1년짜리 회사를 본다면 총 5년간 말하는 거예요. 배제된 해와 앞으로 4년, 그 5년 동안은 연결레스 방식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 모범으로 해서 연결레스 방식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일부러 지분을 팔았다 또 취득하는 식으로 조세입금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간을 잘 기억하세요. 배제된 그 사업연도와 그리고 나서 4년 총 5년이 되는 거예요. 사업연도 1년짜리 회사라면 5년 동안은 동일한 법인하고 연결해서 방식을 또 적용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한 번 나갔어 5년간은 연결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방식을 적용받다가요. 연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사유는 두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에서 너 연결하지 마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나 스스로 나 연결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어요. 국가에서 연결하지 마라고 하는 건 연결해서 방식의 취소가 됩니다. 이건 납세지 관할 지방세청장 승인권자죠. 승인해준 자가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 법인이 나 연결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포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승인 취소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연결하지 마라고 하는 것 사유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연결하지 마 그럴 수는 없고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결해서 방식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 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좀 이따 보겠지만 연결하려면 연결 사업연도하고 집단의 사업연도하고 각 연결 법인들의 사업연도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득을 같은 기간의 소득을 계산해서 연결해서 방식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기본적으로 같은 기간의 소득을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연결의 기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연결 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연결해서 방식 적용하는 경우 요건 못 갖춘 거죠. 기본 요건이 완전 지배해야 되는데 완전 지배도 안 하는데 연결하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연결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연결 모법인의 완전 자법인에 대해서 연결해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완전 자법인이면 100% 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연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추계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연결 법인의 소득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자, 4번은 연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각 회사들의 소득을 우리가 합쳐야 돼요. 집단의 소득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장부 기장 안 했어요. 그럼 소득을 직접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합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 연결 법인에 수시 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정부에서 수시 부과하는 경우는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수시 부과예요. 그럼 수시 부과 사유가 있다는 건 조세 포탈 가능성이 있다는 회사들인데 조세 포탈 가능성 있는 회사들한테 연결하게 해준다? 그런 혜택은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연결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우리 모법인이 누군가한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모법인이 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연결해서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소득 합치는 게 불가능한 경우, 5번은 조세 포탈 개연성이 있는 경우, 나머지는 요건 200이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일단 취소가 됐어요. 이런 사례 취소가 됐습니다. 한 번 취소가 됐으면 5년간은 동일한 회사하고 연결라스 방식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밑에 재적용 제한.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앞으로 4년이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총 5년간 말하는 거죠. 총 5년간은 연결해서 방식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모법인으로 해서 연결해서 방식을 적용하는 건 안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지금 연결하기 싫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6가지 요건에 해당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금 취소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승인 취소가. 근데 그 다음 期보니까 다시 연결하고 싶어. 또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연결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세입금 목적으로 일부러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나갔으면 5년간은 합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스스로 나 연결 안 할래요 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연결 법인이 포기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연결할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 되는 날까지 해줘야 돼요. 아까 연결할 방식 적용할 때는 사업연도 개시하고 나서 10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포기는 미리 해줘야 돼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 되는 날까지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포기에도 제한이 있어요. 일부러 이 회사가 유리할 때는 연결하고 유리하지 않을 때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최초로 연결할 방식 적용받았잖아요. 그럼 최초 연결 3년도와 그 다음 4년 이내 총 5년간이죠. 처음에 5년 이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연결했어? 너 포기하고 싶어도 5년간은 무조건 연결해. 5년간 연결하고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 5년 있다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으면 또다시 동일한 법인이랑 연결하는 건 또 5년간 안 돼요. 포기한 연결 법인은 연결할 방식 적용되지 아니한 최초 3년도 그리고 그 이후 4년 총 5년간이죠. 총 5년간 같은 법인하고 연결할 방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기 같은 경우는 포기하려고 할 때도 제한이 있고 포기한 이후에 다시 적용하려고 할 때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제한은 여기도 총 5년, 여기도 총 5년, 여기도 총 5년, 그리고 앞에 배제하는 것도 총 5년, 전부 다 총 5년씩입니다.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 3년도와 그 다음 연결 3년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연결 3년도까지. 이것만 딱 보면 5년 이내 맞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앞에 1년이 더 있거든. 이것까지 보면 6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연결 3년도와 납세지라고 돼 있죠. 연결 집단에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집단의 소득을 계산해야 되고 집단의 특정 기간의 소득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연결 납세 방식에 연결 3년도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 3년도는 집단의 3년도 말하는 거예요. 각 법인들의 3년도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의 3년도를 연결 3년도를 1월부터 12월로 정했어요. 그럼 그 안에 세부 법인들 있잖아요. 연결 법인들. 그 법인들도 전부 다 3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득을 계산할 때 같은 기간의 소득을 다 법인들이 계산해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합세 방식 적용을 위해서 연결 법인의 3년도는 연결 3년도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3년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례 보시면 다음 요건을 갖춘 완전 자법인으로서 본래 3년도가 연결 3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에는 연결 3년도를 해당 연결 자법인의 3년도로 봐서 연결합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결 3년도를 정했잖아요. 연결 집단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법인들 있잖아요. 연결 법인들. 원래 3년도가 있을 수 있어. 원래 3년도를 다 변경해야 돼요. 원래 3년도를. 다르다면. 맨 처음 그림에서 P, S1, S2가 지금 연결한다고 있습니다. 자, P는요. 3년도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었다고 볼게요. 그 다음 S1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S2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연결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연결 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연결 법인들도 그 안에 소속된 연결 법인들도 3년도가 전부 다 일치가 돼야 돼요. 얘는 1월부터 12월 원래 맞으니까 따로 변경할 거 없는 거고 하지만 S1하고 S2는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 3년도하고 그 안에 소속된 법인들의 3년도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들은요. 3년도를 못 바꾸는 회사들이 있어요. 관계 법령에 3년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따로 못 바꾸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S1의 3년도가 바꿀 수 없다. 얘는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걸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년도를 연결 3년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례예요. 어떤 경우냐면 다음 요건을 일단 갖춰야 돼요. 3년도가 법령 등에 규정돼 있어서 임의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해요.
보통 이제 집합투자업이라든가 투자자문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 자본시장법에 사업인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령 등에 따라 연결 3인도 말에 분기별,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관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받을 것. 일본 요건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는요. 자법인은 3인도 바꿀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연결 3인도 자체를 자법인의 3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S1이 4월부터 3월인데 이걸 바꿀 수 없다. 그럼 연결 3인도도 우리가 4월부터 3월까지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3인도 의제 부분이 있죠. 우리가 3인도 중에 연결할수방을 적용받았다. 만약에 아까 S2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3인도인데 얘가 이제 1월 1일부터 연결을 적용받게 된 거예요. 그럼 1월 1일부터는 연결 3인도가 시작되니까 그 전날까지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 전날까지는 개별 라스 방식으로 마지막 3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원래 3인도인데 지금 1월 1일부터 중간에 1월 1일부터는 새로 이제 연결 3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개별 라스 방식으로서 마지막 3인도는 6월 30일이 안 되는 거고 12월 31일까지 1월 1일 전날 있죠. 요때까지만 개별 라스 방식으로 마지막 3인도가 되는 거예요. 괄호 2번입니다. 연결 법인의 납세지 있죠. 연결 집단의 세금을 이제 내줘야 되는데 연결 집단의 세금은 좀 이따 보겠지만 대표성이 있는 게 연결 모부빈이죠. 모부빈이 결국은 자법인들의 세금, 자법인들하고 다 합쳐서 모든 세금을 집계 한 다음에 모부빈이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납세지는 모부빈의 납세지로 보게 됩니다. 연결 모부빈이 모든 연결 법인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대표성 있게 갖다 내는 거기 때문에 모부빈의 납세지가 되고요. 자, 18.3부터는 이제 소득 계산하고 또 세액 계산하는 이런 계산 부분입니다. 이건 좀 이따 보고 절차적인 얘기부터 전부 다 마무리할게요. 저 뒤에 가서 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자, 18.6에 보시면 신고와 납부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연결 과세 표준의 신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개별 납세 방식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각 3인도 종료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근데 연결 같은 경우는 4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 달을 더 주는 거예요. 일단 개별 법인별로 따로따로 소득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걸 3월 말까지 계산하고 일반 법인처럼. 그리고 한 달 기간을 더 줘가지고 한 달 내에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고요. 자, 세금을 계산했을 때 이제 내야 되겠죠. 세금을 내는 거는요. 과일본 보시면 연결 모법인이 세금을 갖다 냅니다. 그럼 자법인은 모법인한테 세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모법인이 있고 자법인들이 있어요. 연결 집단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집단이 전체 세금 내야 될 게 100원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100원의 세금을 갖다 내야 돼요. 100원의 세금을 갖다 낼 때 각 법인들이 부담할 게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자법인 첫 번째 자법인이 부담할 게 30원, 두 번째 자법인이 부담할 게 30원, 모법인이 부담할 게 40원이다. 서로 부담할 걸 나누겠죠. 그러면 자법인들은 모법인한테 그 세금을 전달해 줘요. 30원의 세금을 모법인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모법인이 얘한테 30원 받고 얘한테 30원 받고 본인이 부담할 거 40원까지 더해가지고 전체 100원을 세무세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자법인들 거의 세금을 모법인이 다 모아가지고 전체 집단의 세금을 한 방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법인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고 자법인은 그 세액을 모법인한테 줘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자본 입장에서는요. 30원씩 세금을 모법인한테 줘요. 그럼 자법인이 모법인한테 세금을 줄 때 분기 어떻게 하겠어요? 대변에 현금 빠져나가죠. 그 다음 차변에 이제 법인세기로 갈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게 자법인에선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순자산 감소죠. 이게 송금이냐라는 거예요. 또 모법인 같은 경우는요. 30원을 받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자법인은 30원 받고 두 번째 자법인은 30원을 받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대변에 이게 수익이냐라는 거예요. 입금인지 송금인지 여부를 우리가 따져줘야 돼요. 자, 먼저 자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모법인한테 줘요. 전달해 주는 게 순자산 감소기니까 송금 그렇게 안 보고요. 법인세 준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개별락세 방식에서 법인세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송금 불상 행목이죠. 그럼 자법인이 지금 얘한테 준 것도 법인세 준 거니까 이건 송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송금 불상 행목 규정하고 있고요. 또 모법인 입장에서는 30원의 세금을 받아요. 받아서 지가 취하는 게 아니죠. 받아서 세무세 갖다 내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금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입금이 아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분 보시면 이렇게 연결 모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요. 입금 불산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법인이 모법인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 주는 거죠. 요거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송금 불산 항목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절차 규정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득 계산하는 내용들 간략하게 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